자, 지금 상황은요. 일단은 통과했다고 가정을 열고 한번 보죠. 네. 오늘 새벽 시간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상. 네. 왜냐하면 셧다운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합의에 대한 어떤 거래소죠. 합의에 대한 거래소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물할 때 매수를 보든 매도를 보든 거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래소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합의도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셧다운이라는 건 의회 업무 정지예요. 합의가 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은 디폴트에 대한 어떤 10월 중순의 타임라인을 접근하고 그냥 빠지게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셧다운은 패스할 가능성이 높다. 1차 단기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진단한다면은 오늘 만약에 셧다운에 대해서 1차 임시방편만 합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열고 보고, 그럼 그 내용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번 합의는 4조 인프라 정책과 부채 한도에 의한 영향 요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하세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합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인프라 합의와 부채 한도 유예잖아요. 알맹이 쏙 빠진 거예요. 그죠? 알맹이 쏙 빠졌는데 이게 반등이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맹이 다 빠졌어요. 자, 지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전례, 과거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깔아놓은 게 국가 부도를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찾기 위해 이제 싸우는 내용이죠, 정치적으로. 지금 현 상황이 미국 의회에서는. 근데 부도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12월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그죠? 그러면은 아직 12월까지라는 가능성만 열리게 되는 거고, 정확히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오늘 합의가 된다면 10월 중순에서 12월 3일로 연장됐다는 건 시장이 안고 있는 불안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공화당 상원이죠, 척 슈머 의원이 나온 내용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은 너무 과도해. 너 너무 돈뿌리기야, 바이든.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돈뿌리야. 인프라 정책도 결국 돈뿌리기인데. 그거는 옳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죠? 부채 한도 위에도 똑같아요, 상황이. 자, 그럼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시장을. 자, 주식시장은 시황만 베이스 모멘텀 까는 거예요. 12월 3일까지 주식시장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루한 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개월이라는 모멘텀이 딱 살려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2개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15,700, 16,000 갈 때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2개월이라는 싸움이요, 계단식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단식 하락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 빈도에 대한 어떤 약세 강도에 대한 약세가 더 두드러지게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사실. 그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증시 상승이겠죠. 그죠? 증시 상승이겠죠. 증시 상승을 해야 주식에 참여하시는
많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을 맛보겠죠. 그죠? 그런데 2개월 동안은 그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합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합의 이후에 대한 시작장에 대한 뷰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과거 셧다운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네. 사실 그때는 이제 유동성에 의한 장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셧다운에 대한 트럼프 정권 때 35일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크게 이제 차트로 분석해서 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실업수당 관련해 갖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마찰을 일으켰었어요. 네. 그게요 언제부터 시장이 드러났을까요? 마찰을 처음 일으킨 이유가 기억 못. 언제부터인가요? 2020년 9월부터예요. 그리고 합의를 언제 봤나요? 여러분들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전에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모멘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네. 예. 자, 지금 일봉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모멘텀이 나왔었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네모칸 보이시죠? 이때 실업수당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찰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합의에 대한 어떤 실업수당에 대한 합의를 위한 부분이 상승장으로 보여집니까? 요 네모칸만 보시면. 근데 지금은요 2개에 대한 법안이 껴있기 때문에 이 강도가 좀 더 세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에 대한 랠리로. 시장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는 작년 9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마찰 부분이에요. 결국에 언제 왜 합의를 봤을까라는 얘기를 꺼낸다면은 만약에 크리스마스 전에 근데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합의를 볼 것이다라고서 모두가 예상을 했어요. 시장을 관측하는 뷰가. 그래서 이전부터 반등세가 들어갔었는데 진짜 막바지 때 합의를 해요. 공화당은. 밀당을 잘하네요. 네, 진짜 밀당이라고 좀 표현해요. 정말 밀당을 잘해요. 진짜 네. 외주를 타고 마지막에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럴 때 합의를 봐버리는 식이에요. 예. 전례가 최근 전례가 그래요. 네. 저는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작년이면 이제 트럼프 정권 때죠. 그렇죠. 근데 사실 당에 대한 변화는 이제 대표는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횡보 기루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장에선 주식의 청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뷰는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언제가 될까? 다시 한번. 저는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왜 12월이신가요? 12월에 합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딱 그 기한에 다다랐을 때. 그러면 11월 말부터 섹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저는 이 증시에 대한 뷰는 하락에 대한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아직도 높은 거예요.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뷰는요. 그죠? 시장이 보고 있는 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보고 있는 뷰는 지금 우리 증시 여기 이 불안 요소가 너무 또 안고 있어요. 부채 한도 유예. 근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 관련해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한도 유예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도 유예를 하겠죠.
한도 유예를 하겠죠. 근데 이 얘기도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부채가 삼경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GDP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GDP 대비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좀 의외일 거예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2위, 3위가 그리스. 제가 그리스로 알고 있는. 미국이 아마 10위권일 거예요. 그리스랑 이제 이탈리아도 껴있고 1위가 미국,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요. 문제가 없는 이유는 또 뭔가? 일본에 대한 부채가 자국민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자가. 이건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부채가 엄청난 위험 레벨링에 대한 수준은 아니다 이거지만은 부채에 대한 어떤 한도 유예를 못할 시 디폴트는 현실화입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셧다운, 피해 가자로 단기 조정 반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계속 떠하는 상황에서 계단식 상하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찝어야 돼요. 아시겠죠? 국제금리 지금 오늘 기준으로 1.5% 돌파는 안 돼. 지금 당장 막 수직 상승하진 않아요. 다시 또 이제 하락 랠리 들어갔다가 1.4%에서 5% 사이 내외 구간을 계속적으로 맴돌겠죠. 다만 제가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지금 시장이 시장 참여들에게 긍정적인 수익 시그널을 내볼 수 있는 시장인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힘들다. 뭐 코스피 마찬가지겠죠. 오늘 한숨 돌렸을 거예요. 사실 코스피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한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자, 코스피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이 갭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높죠. 3,100선은 단기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 단기 돌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봉에 대한 차트만 보시더라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뷰죠. 그죠? 근데 워낙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가 굉장히 큰 장이었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하락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 레인지는 어디까지 열릴까요? 라고서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 지금 당장 보이는 뷰는 여러분들 2,900선까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2,800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갈 수 있는 랠리에 대한 범위는요. 그죠?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당분간 높다는 거예요. 이 레인지가 아직은 열려요. 그죠? 미증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는요. 저는 11월 말, 빠르면 11월 말부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곰곰이. 저는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근데 어디서 들어갈까가 시장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들어갈까? 어디서부터 증시 참여, 주식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열릴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드리긴 했지만은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지금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뭔가요?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어제 파월 연설에 대해서 집중만 해보도록 네, 할게요. 좀 다른 기조를 보였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네. 사실 이제 물가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앞으로 용인하겠다는 의도 담긴 멘트를 던졌습니다. 예. 파월이. 자, 그러면은 이 실질 금리에 대한 회복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증시에 대한 엄청난 하락세를 일으키려면 이제 물가 급등은 아니겠지만 국채가 초급등 현상이 나오면 그런 현상이 펼쳐져요. 초급등. 근데 인프라 합의도 좀 딜레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부채 한도도 시간이 널린 만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거 이제 파월의 멘트를 가지고 어떤 다른 리포트라든가 외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려볼게요. 철저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인프라 합의에 대한 서포팅 역할도 있겠지만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는 걸 인프라 합의가 발동을 하면은 근데 이 멘트 때문에 증시가 엄청난 하락 갈 일은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주식에는 좋은 상황이에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용인은. 사실 이 물가가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는 물가가 오르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왜냐?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뭐예요?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버틴다는 거고 위험 자산에 오히려 투자 자본이 넘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증시가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조정 랠리를 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엄청난 하락에 대한 코스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빅쇼트는 안 온다는 거예요. 빅쇼트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상승은 간다 이거예요. 물가를 용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6개월, 1년간 지금 앞둔 시황은 셧다운이죠. 앞둔 2개월에 대한 거는 조정 모멘텀을 가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원래 파월과 이제 페드의 집단은요 초장기 뷰를 봐요. 지금 단기적인 뭐 의회라든가 이런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가 그리고 금리 어떻게 보면 1, 2년 뒤의 일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시를 하죠. 그럼 지금 물가에 대한 요인은 지금 당장 물가 급등이 한다 이런 요인 뜻이 아니라 어쨌든 내년에는 물가가 다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어떤 금리 인상 시그널이라든가 그걸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거는 있어요. 다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인데 이 멘트만 따져본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뷰를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증시에 참여하는 시장에 대한 타임라인이 2개월은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진짜 나이스한 거는 인프라 합의에 대한 법인도 굉장히 축소가 들어가는 거죠. 국채 발행도 안 하는 상황으로. 그럼 증시가 다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4조가 아니라 2조 1조로 줄어들어 봐요. 그럼 국채 금리가 급등한 현상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타임라인이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2개월이에요. 아시겠죠? 좀 경고성입니다. 여러분들. 강조 또 강조해 주시네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유리한 싸움에서 시장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확률을 높여야죠. 네, 유리한 싸움에서. 저는 이 지루한 싸움에서 승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유동성이 끝난 장이 아니에요. 유동성장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제가 사실 오늘 달러 인덱스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교육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죠? 네. 어차피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교육 설명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지금 나오는 내용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지금 당장 나오는 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새벽 시간대 음. 한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좀 이제 아침에 다루겠죠 이 내용을.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네, 분들. 생방송의 묘미죠. 그죠.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청자분 오늘 내용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알맹이만 쏙 빠진 합의입니다. 알맹이만 쏙 빠진 합의. 이게 증시에 대한 다시 엄청난 강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소 2개월 동안 지루한 싸움을 펼칠 수 있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